자, 보겠습니다. 이제 역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책은 25쪽이고, 자, 역학의 어원. 자, 역학의 어원, 에피, 뭐뭐에 대한. 그 다음에 데미오, 사람. 로지, 학문. 결국 사람들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면 사람 안에는 뭐 환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환자만 대상 아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학문이 에피데미올로지, 역학이라는 거죠. 근데 요 에피데미올로지라는 어원을 제일 처음 쓴 사람은 히포크라테스예요. 히포크라테스가 책을 썼는데 에피데믹 1, 에피데믹 2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역학이라는 용어는 히포크라테스가 처음 사용했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역학의 정의 볼게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자, 환자는 물론 건강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이상 상태. 당연히 역학조사 들어가죠. 그런데 생리적인 상태도 역학조사 들어가요. 생리적인 상태는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왜 역학조사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이 장수마을이야. 왜 하필 이 마을만 장수마을일까? 역학조사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 이상 상태는 물론 생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 세 번째, 빈도와 분포를 기술한대요. 기술하니까 무슨 역학? 그치, 기술 역학이지. 그쵸? 네 번째, 이들 빈도와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원인적 연관성 여부를 근거로 밝혀냄으로써, 원인적 연관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이거를 원인이라고 하자. 원인적 연관성 여부를 근거로 밝혀냄으로써 결국 효율적인 예방법을 개발하는 학문이 역학이에요. 자, 이 중에서 궁극적인 건 예방법 개발입니다. 치료법 아니에요. 효율적인 예방법을 개발하는 게 역학이다. 그러면 어떤 때 이걸 원인이라고 하는데, 원인적 연관성, 힐이 제시했습니다. 체크포인트 되게 중요합니다. 자,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일 때는 이거를 인과관계, 원인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쭉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시간적 선후관계,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적 선후관계는 A라는 사건이 있어요. 또 B라는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건은 꼭 B라는 사건 먼저 일어나. 얘가 먼저 일어나.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꼭 B라는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 누가 원인이에요? A가 원인이겠지. 결국 원인은 그 사건 전에 항상 일어나야 돼. 이게 시간적 선후관계. 그런데 이렇게 전에 일어나는 것뿐이 아니라 얘하고 얘 사이에는 어떤 일정한 시간적 간격도 있어야 돼. 그죠? 여기까지 포함이 돼야 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요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성면에 오늘 노출이 됐어요. 그럼 바로 내가 폐암에 걸려요? 아니라는 거죠. 성면에 노출되고 한 몇십 년 흘러 계속 성면에 한 20년간 노출돼서 10년간 노출돼. 그래야 폐암에 걸린다는 거야. 근데 오늘 내가 성면에 노출됐다고 바로 걸리는 거, 그거는 인과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시간적 선후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경 쓰실 게 일관성.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연관성, 일관성? 그렇지. 연관성, 일관성. 이것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역학의, 그러니까 연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 역학, 분석 역학, 실험 역학.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실험 역학을 해도, 분석 역학을 해도, 기술 역학을 해도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 그리고 남자를 대상으로 하든, 여자를 대상으로 하든,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든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와. 이게 연관성의 일관성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관성의 특이성도 있어요. 자, 연관성의 특이성 정확하게 써주시면, 그치? 연관성의 특이성 자꾸 정확하게 말을 좀 쓰도록 해야 되는데, 연관성의 특이성은 뭐냐면 이런 거죠. 폐암에 걸린 집단이 있어요. 폐암에 걸린 집단이 있고 폐암에 걸리지 않은 집단이 있어요. 근데 폐암에 걸린 집단들은 다 담배를 피는 것 같아. 그리고 폐암에 걸리지 않는 집단은 담배를 안 펴. 그러면 특이하잖아. 폐암에 걸린 사람들 보면 특이하게 담배를 다 펴. 이거 우리 연관성의 특이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관성의 특이성. 그리고 또 하나가 양반응 간의 관계도 있어요. 자, 양반응 간의 관계는 뭐냐면 담배를 하루에
한 개피 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10갑을 피는 경우도 있나? 그치? 5갑을 피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개 피를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어요. 5갑을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결국 양을 늘리면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 양을 줄이면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져. 이걸 우리 양 반응 간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관성의 강도. 이것도 좀 하나 알아두세요. 연관성의 강도는 뭐냐면, 자,